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여론조사 기관도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예, 할 때마다 수치들이 변화가 있고 네. 지지율도 출렁거리고 있고 과연 오늘 발표는 또 어떤 지표를 보여줄지 네. 그냥 바로 가죠. 우선 스페셜 여론조사로 저희가 돌려봤습니다. 스페셜 조사 역시 조국 장관 관련된 거였어요. 네.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 날 10월 4일 날 조사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토론 주제랑 지금 네. 비슷하게 여론조사를 맞습니다. 돌린 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 조사 말고 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 조사 말고 검찰의 수사가 적절하냐 과도하냐. 네. 아까 한국당은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지금 과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일단 보기는 어떻게 던지셨어요? 1번 적절하다, 2번 과도하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49.3%, 50%에 조금 못 미쳤고요. 예. 과도하다는 의견이 46.2%, 적절하다는 의견이 3%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하다. 수사가 적절하다 49.3%, 수사가 과도하다 46.2%. 네. 이렇게 되면 오차범위 내에요. 그렇습니다. 벗어나요. 오차범위 내가 되는 거죠. 오차범위 내지만 팽팽하게 네. 열흘 전쯤에 같은 조사하셨었죠. 네, 저희가 9월 24일 날 예. 조사했었는데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월 23일 날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또 관련된 대학 전방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49.1%, 적절하다는 의견이 42.7%. 당시에는 뭐 7%포인트 가까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높았었는데 열흘 전에는 과도하다가 49.1, 네. 적절하다가 42.7. 네. 차이가 그때는 오차범위 넘어섰네요. 네, 살짝 넘었죠. 근데 적절하다는 응답이 당시보다 6.6%포인트 증가했고요. 예. 과도하다라는 응답은 2.9%포인트가 감소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어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뭐 11시간에 예, 걸쳐서 예. 이루어졌다. 또 여성 2명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당시 여당에서는 또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검찰을 또 고발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총 이제 결집하는 뭐 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시에는 예, 예. 과도하다는 의견이 7%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열흘 사이에 지금 분위기가 또 바뀐 건데 네.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10월 첫째 주차 국정수행 평가인데요. 예. 44.4%.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빠져서 주간 집계로는 리얼미터 기준에서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44.4%가 긍정평가,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요? 52.3%, 2.1%포인트로 역시 주간 집계 기준에서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최고치, 긍정평가 최저치를 네. 기록한 이번 기존에 주. 주중 집계에서는 43.8%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9월 셋째 주였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도 주 후반에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간 집계는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었는데 기존의 주간 집계 최저치가 3월 2주차 44.9%였었는데 그때보다도 0.5%포인트 낮은 44.4%로 하락 한 수치를 그럼 뭐 나타냈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조국 장관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가장 크게는 한국당 등 보수층의 개천절 장애 집회, 광화문 집회 그 영향. 보수층대로 굉장히 결집을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중도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진보층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은 각자의 지지층으로 결집을 했는데 예. 중도층이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앞에 조사도 그렇고 뒤에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금 왜냐하면 숫자 차이가 네. 크지 않으니까 네. 중도층의 움직임이 제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천절을 제외한 4일 동안 조사했고요. 19세 이상 유권자 35,39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2,00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표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 응답 호응 방식이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당파 중도층이 어느 쪽에 더 손을 드느냐, 어느 쪽이 네. 더 설득에 성공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 계속. 시즌도 아닌데 양 극단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결집할 사람은 다 결집했고. 네, 모름 무응답 이런 유보층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선거 때랑 지금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이거 지금 해설하실 거 많죠. 네. 분석해 놓은 거. 요거는 잠시 후에 그 유튜브 댓글쇼, 유튜브 계속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